주말 사이 금과 은이 동시에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조정으로 보기에는 변동폭이 컸고 금과 은 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하루 만에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고 은 가격은 단기간에 매우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이 정도 변동성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조정이나 폭락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번 금과 은의 급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과도하게 쌓였던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디레버리징 국면으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강제 청산이 많았습니다. 마진콜이 발생했고 금값이 미친 듯이 하락하면서 모두가 군중 심리에 휩쓸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켈빈 월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0대 초반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여러 행정부를 거치며 재임을 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죠. 하지만 사실 켈빈 월시는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억제론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입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 수장 인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은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곧 실질 금리가 높게 유지될 수 있고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달러의 대안자산으로 여겨지던 금과 은이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꽤 의외의 입장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주장할 인물을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레버리지 청산입니다. 금과 은은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 비중이 높은 자산입니다.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 하락과 마진콜이 나오면서 추가 청산이라는 전형적인 연쇄 반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청산이 발생했고 이는 마진콜의 결과입니다. 가격이 급격히 움직이자 증거금 요건이 상향 조정되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포지션들이 강제 청산되면서 하락이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 금과 은 선물 거래를 관리하는 COMX를 포함해 가장 중요한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룹인 CME는 금 증거금 요건을 6%에서 8%로 인상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핵심은 단 하나, 향후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떤 기조로 가져갈지입니다. 만약 그가 임명되고 5월에 제롬 파월이 사임한 후 차기 총재직을 맡게 되면서 켈빈 월시 의장이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정책이 매파적인 기조가 유지된다면 달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금과 은은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보다는 변동성 구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든 변동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의 압력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죠. 이라는 현재 항공모함과 함대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몇 지역 간에는 항상 긴장감이 존재하죠. 그리고 무역 전쟁으로 인한 압박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압력이 발생하면 금 가격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은 어느 쪽으로든 갈 수가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금과 은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는 이번처럼 급격한 변동성 앞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중 일부를 금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항상 변동성이 높은 투자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해놔야 합니다. S&P 500 글로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나스닥, 금, 비트코인 등과 같은 자산으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번 금과 은의 급락은 공포의 신호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시장을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살아남는 구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